여러분 안녕?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5학년 1학기 국어 가해 19쪽 동생 만들기 대작전을 할 차례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인물의 생각을 자신과 비교하여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19쪽부터 28쪽까지 글을 읽어보는데요. 이미 다 읽은 친구들은 동영상을 뒤로 넘겨서 보고요. 화면은 5초 간격으로 넘어가므로 스탑 버튼을 누르고 보거나 5학년 1학기 국어 가해 1단원 19쪽에서 28쪽까지 읽어보고 29쪽, 30쪽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시작. 자, 다 읽어봤나요? 그럼 29쪽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내가 어머니께 어린이들을 혼하자고 말씀드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는데요. 이 부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스탑 버튼을 누르고 한번 찾아볼까요? 네, 21쪽 13번째 줄에서 16번째 줄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피부색이 다른 동생이 생기는 멋진 일이고 친구들이 부러워할 것 같고 그래서 어린이들을 후원해주고 싶다 이렇게 했죠. 자, 둘째, 내가 지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지훈의 집에 가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탑 버튼 한번 누르고 찾아볼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24쪽 마지막 문장, 나는 수학책을 펼쳐 숙제 표시된 곳을 확인했다 라는 문장을 보고 그 이후의 대화와 행동을 봤을 때 지우의 수학 숙제를 도와줬네요. 또 26쪽 7번째 줄과 15번째 줄에서 16번째 줄을 보니까 아침에 지우를 깨워주고 씻기고 머리를 빗겨주는 등 등교 준비도 도와주었어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을까요? 자, 셋째, 내가 우산이 없을까봐 기다렸다는 지우의 말을 듣고 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 부분도 역시 스탑 버튼 누르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쪽 19번째 줄에서 20번째 줄에서 볼 수 있듯이 기분이 이상해지고 코가 찌르르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코가 찌르르 해지나요? 선생님은 눈물이 날 것 같은 감동이 밀려들었을 때 눈물을 꾹 참으면서 그때 이제 코가 찌르르 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자, 여기서 보면 후원과 지우와 후원에 대한 주인공의 생각이 달라졌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고 모르는 체 했지만 둘째는 동생이야 내 동생이야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요. 후원에 대해서도 멋진 일이고 친구들이 부러워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는 변화해서 이건 그냥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덤덤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별표를 주겠습니다. 특히나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좀 찾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스탑 버튼을 누르고 다음 교과서 30쪽에 나와 하나의 생각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교과서에 써봅시다. 또 요 밑에 보면요, 자신이 윤지라면 지우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대화보다는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윤지가 지우에게 어떻게 하게 될지, 윤지가 즉 나가 되겠죠. 내가 지우에게 어떻게 했을까, 또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대화를 했을까 한번 상상해서 짧은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대화글도 넣어보고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예,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별표 주겠습니다. 다음은 5학년 1학기 국어 가해 31쪽 7발 19발을 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는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며 글을 읽고 인물의 생각을 평가해 봅니다. 이미 다 읽은 친구들은 동영상을 뒤로 넘겨서 보고요. 화면은 5초 간격으로 넘어가므로 스탑 버튼을 누르고 보거나 5학년 1학기 국어 가해 1단원 31쪽에서 40쪽까지 읽어보고 또 40쪽에서 42쪽까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시작.
자, 다 읽어봤나요? 그러면 40쪽 문제를 한번 선생님과 같이 볼까요? 이 부분. 자,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탑 버튼 누르고 한번 찾아볼까요? 예, 31쪽 아홉 번째 줄에서 11번째 줄까지 해서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죠? 아파트 702동 앞에 있던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702동과 705동 사이로 옮겨 놓았어요. 공고문을 붙여놨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적은 없죠. 그래서 702동 주민들과 705동 주민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대요. 자, 두 번째. 나와 현주는 학원버스가 서는 위치를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스탑 버튼을 누르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38쪽 10번째 줄에서 11번째 줄 사이에서 할 수 있죠. 중간 지점을 찾는데 1시간이 걸렸대요. 그리고 나서 화해 악수도 했죠. 이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내가 새로 만든 쓰레기 분리 수거장 옆을 지나면서 자신의 몸에서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할 까닭은 무엇일까요? 과연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탑 버튼 누르고. 선생님은 서로 어떤 소통하고 양보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중간 지점 두 사람 사이에 중간 지점을 찾지 않고, 그죠? 중간 지점을 찾지 않고 서로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는 그런 어른들의 마음이 이 주인공의 마음 속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스며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현주랑도 다투게 됐죠, 둘이서.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간략하게 써보도록 합시다. 예, 요 문제들 다 중요하므로 선생님이 검은색 말고 빨간색으로 별표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41쪽에 보면은 현주와 나의 생각을 비교하고 그것을 평가해 봅시다. 이 부분이 나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현주의 생각, 나의 생각 이렇게 각각 있죠.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평가를 한번 여기다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누가 과연 옳은지와 과연 제3의 방법은 없는지. 지금 두 사람이 각각 얘기하는 거 말고도 다른 같이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니다. 또.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42쪽의 1번 문제를 한번 42쪽의 첫 번째 5번 문제죠. 주인공은 어제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양쪽에 따졌을 때 한쪽은 87발짝, 한쪽은 8발짝 해서 7발짝 차이가 나므로 공평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오늘 재보니까 74발짝 그리고 93발짝이라서 19발짝 차이나 나니까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거서 빈 공간에 이 부분에 한번 간략히 써봅니다. 또 그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어른들의 문제 해결 방법과 아이들의 문제 해결 방법, 어른들의 방법과 아이들의 방법이 있는데요. 어느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힌트를 주자면 7발, 19발 글 중에서도 두 글자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특히 이제 선거 때 좀 많이 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므로 선생님이 별표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국어 1단원, 국어 활동 1단원입니다. 활동 1단원, 국어 활동에 나오는데요. 총극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극은 짧은 연극입니다. 짧은 연극이고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각각 무대 그리고 관객, 배우, 대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자, 첫째 무대인데요. 무대는 배경을 뜻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고 우리의 경우 교실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되 방학하기 전날을 시간적 배경으로 총국을 진행하면 지금 뭐 바로 내일이 방학이다. 상상만 해도 좋겠죠? 둘째 배우입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선생님이 오즈마법사 주인공들을 넣어놨는데요. 이런 배우들을 등장인물이라고도 합니다. 아래에 딱 떴는데요. 다음은 관객인데 셋째 관객입니다. 배우들이 연기하면 이를 구경하는 관객들도 있겠죠. 우리의 경우 다른 모둠이 연기할 때 나머지 친구들이 관객이 되는 것이겠죠. 이때 경청을 잘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대본입니다. 대본에는 앞의 내용들과 함께 사건이 포함되어 있죠. 사건이 없다면 몸이 건조한 총국이 되고 어떤 총국이나 연극의 의미가 없겠지요. 별로 그런 총국이나 연극을 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옹고집전 총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상에서 보듯이 대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때와 곳이라고 해서 요거는 때는 시간적 배경, 곳은 공간적 배경이겠죠. 공간이니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두 배경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무대입니다. 무대가 되겠죠. 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은 뭘까요? 바로 배우들이죠. 배우. 가짜 원고집, 진짜 원고집, 원님, 형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줄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이제 대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전체가 대본이긴 하지만 또 무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죠. 예. 보면은 원님 앞에 진짜 원고집과 가짜 원고집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이렇게 해설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 가로 열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지문입니다. 지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형방 이렇게 땡땡해서 나오죠. 이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대사입니다. 대사. 예. 이렇게 그 대본에는 해설, 지문, 대사가 이제 있는데요. 이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사건. 근데 총국에서는 사건이 보통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짧은 연극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객은 보이지 않죠. 그죠? 예, 관객과 지금 무대는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관객은 우리가 서로 한 모둠이 만약에 연기를 하면은 다른 모둠이 관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앞에 30쪽과 그리고 40쪽에서 43쪽까지 30쪽 그리고 40에서 43쪽까지 예, 교과서의 필기에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날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아침 시간이나 수업 중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틈틈이 미리 해놓도록 합니다. 자, 한 걸음 더인데요. 첫째, 교육과정 교육 연극 수업과 관련해서 국어 나 12단원에 305쪽에서 314쪽까지 나오는 재미있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가 아닌 늑대가 들려주는 겁니다. 그걸 읽고 나의 감정과 생각의 흐름 활동지에 써옵니다. 뭘 써오냐? 읽고 난 직후 처음에 위아래 두 칸입니다. 위아래 두 칸에 위에는 여러분의 느낌을, 밑에는 여기는 느낌, 밑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써오는 겁니다.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7발과 19발 이야기의 바로 뒷부분에 나올 수 있는 윤지와 지우의 대화를 상상하며 앞의 이야기와 적절히 어울리게 만들어 보세요. 이 내용은 징검다리 학습 플래너에 적어옵니다. 수업 시간에 확인할 거니까 꼭 해오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재미있었나요? 네, 재미있었다고 믿고 그러면 이만 안녕.